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육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우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가칭 송담고 설립 관련입니다. 평택시 지역 학생 40% 이상 입학 조건을 명시하여 지난 7월 28일 평택교육지원청과 가칭 송담고 설립 협약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칭 송담고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장학관 관련입니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 시 자녀의 수에 따른 가점을 2점에서 8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다둥이 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용역 관련입니다. 현재 최종 보고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 중지 중이며 추가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10월에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진이면 종합개발 구상에 맞추어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자 선정 공정성 확보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나 복지부서 등과 협업을 추진하여 대상자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8조 무봉산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액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조 청소년재단 자체 수입 관련입니다. 2026년부터는 평택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생되는 수련 활동비, 시설 이용료 등은 세외 수입으로 납부토록 하고 자체 수입으로 발생하는 매점 임대 수입이나 프로그램 강좌 수입 등 조례 외의 수입은 출연금에서 제외하고 편성토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190조 평생학습과 자치법규 인용 법령 명칭 및 타당성 정비 관련입니다.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조문에서 인용된 법률명과 조문의 근거가 수정되지 않아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잘못 인용된 법령은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191조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및 운영 시간대 개선 필요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대상별 생활 패턴에 맞추어 오전, 오후, 야간,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여 주말이나 야간 과정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조 평생학습 기능 정비 및 통합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학습조례 설치 운영에 관한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권역별 시범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학습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3조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관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자체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요 기반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시 자체 재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 및 각종 공모 사업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도서관 예산 확보 및 중앙도서관 조기 완공 등 도서관을 통한 시민 편익 증대 내용입니다. 도서 확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도서 기증 확대 및 국도비 공모 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등 외부 자원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 및 도서관 자원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 중앙도서관 등 도서관 조성 사업을 통하여 전 지역에 고른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도서 선정 내용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 요구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균형 잡힌 장서 구성을 통하여 시민 희망 도서 및 전문기관 권장도서, 각종 서평 자료 등을 폭넓게 참조하여 자료 선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내부 실무자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 장서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연체 도서 관리 철저 및 제적 도서 활용 관련입니다. 도서 연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도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 연체 도서 및 예약이 많은 도서 등은 추가 비치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여 만족도 높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제적 도서 중 공중의 이용에는 무리가 있으나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도서들의 경우는 선별하여 도서관 평택시 도서관 운영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작은 도서관 등 기관, 단체 등에 재기증하여 공적 자산으로서의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 관련입니다.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의 정기 및 수시로 수요를 파악하여 도서 기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운영평가를 통하여 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자체 시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중도서관과 독서문화사업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02쪽 평택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인용 법령 정비 관련입니다.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 회기인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1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우리 지난 6월에 이제 행감하고 이제 2달 만에 이제 조치 계획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배달이 도서관 쪽은 이제 행감 때는 저희가 안 했었는데 상임위가 바뀌면서 이 지적사항 조치 요구 조치사항 이 반영은 또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당고는 이제 며칠 전에 그 동의안 이제 이번 본회의 이제 2차 본회의 때 의결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뭐 거의 이제 완료된 상황이죠. 토지비만 이제 일단 계약금 먼저 주고 3년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로 지금 계획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착공이 언제 계획하고 계시죠? 28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거죠? 네, 26년도 저희가 하반기에 하반기에, 예, 내년 하반기에? 교육청
재정에서 이제 계획 잡기로는 26년도 8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 8월 예. 내년 8월부터 착공해서 네, 28년 3월에 이제 개교하는 거로 네, 네.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협약의 40% 평택시 지역학생 그 40%는 협약서에 담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이 용역 저번에 이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좀 추가 반영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어떤 부분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할지. 예. 예, 그때 최정희 위원님도 그때 최종 보고회 할 때 네. 이제 오셨었고 그때 네. 이제 분위기는 이제 익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때 나왔던 보완 사항이 연간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말씀과 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과 이제 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확보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거는 큰 틀에서도 지금 저희 김영주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뭐 이제 눈썰 매장을 사계절로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천문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 전문가이니까 용역사에다가 이제 의뢰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 10월 정도쯤이면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정도. 예. 그러면 그때 뭐 그 최종 보고회 때도 이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또 그 청소년 시설 관계자들 그다음에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같이 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이면 종합계획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이면 네, 맞습니다. 종합개발 구상하는 그쪽 부서하고 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용역이 2월에 도시계획과에서 끝났고 네. 이제 저희 무봉산 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통보해 온 사항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겹치지 않고 이제 상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담아주시고 지금 또 우리 시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뭐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재정 상황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 시 이제 학습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해 달라고 지금 했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292명이 참여를 하나 봅니다. 이게 지금 현황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11곳에 144명, 마을 배움터 14곳에 148명,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학생들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아동센터가 전체 몇 군데에서 11곳을 선정한 거죠? 이런 마을 배움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 신청 받아가지고 11곳인데 신청 받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배움터도 이제 되게 작은 도서관 쪽이나 그런 쪽인데요. 우선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이제 곳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학생들하고 이제 매니멘토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초학력이 지금 부족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사회배려 계층 아이들이 이제 중심인데 실상 이제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우선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이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공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기초 학력 떨어진 아이들은 별도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문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실상 조금 이 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 네.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보완을 하든 재검토를 하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문제점에 지금 이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대상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별도의 이제 그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이게 이 사업비가 지금 도비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인가요? 저희 교육경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액 10인가요? 전액 10위입니다. 전액 10이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용역해가지고 제한 경쟁해서 선정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모집하는 부분은 저희 지금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학습에 대한 운영만 그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네. 실상 모집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모집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뭐 또 지금 이제 이거를 이 학습 대상자들 이 AI 학습 기구를 교육을 하는 학생들은 또 이거를 좋아할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업이 전면 폐지된다면 좀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파악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 아이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든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권역별 학생 수도 남부 쪽에 좀 많은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비율도 좀 어느 정도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목적대로 잘 그 학습대상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봉산 관련 민원사항 이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래도 이번에 좀 지적사항 나온 거를 또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협상이 되는 것 같아요. 협의가 이런 건 선제적으로 좀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뭐 토지 소유주가 이제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협의는 해보셨나요? 그때 민원 들어왔을 때 이제 만났을 때 충분히 이제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별도로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소송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냥 저희 느낌상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했고요. 이제 그분한테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최대한 또 그때 최재형 의원님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예산 반영이 되면 보상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건 진짜 오랜 민원이었어요. 근데 약간 그래도 이번 그래도 적절하게 잘 조치가 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년재단 이제 자체 수입 관련해서는 이제 그 조례에 근거된 그 이용료 이 세외 수입은 이제 세외 수입으로 납부하고 조례 외 수입에 이제 사업 수입하고 사업의 수입 이것 부분들은 출연금에서 제하고 이제 편성하겠다고 내년 출연금부터 그렇게 지금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세외 수입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한 16.5억 정도 되고 이 사업 수익이라는 거는 어떤 이 자체 사업에서 그 수익인가요? 네, 사업 수입은 저희 실상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부분입니다. 이런 거 자체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문화활동 강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이것도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이게 편성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거의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과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뭐 일부 개정이 된 게 있나 봅니다. 읍면동 네. 평생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평택시 평생압 조례. 시행규칙 11조 5항에 있는 예.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법은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이거든요. 네. 아, 그 자치법규 인용 예, 이거 예, 한 거 예. 첫 번째 거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돼가지고 했고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지금 바뀌었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7월 31일자로 예.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7월 31일자로.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192페이지 이게 이제 읍면동 평생합시다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법이 2023년 4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3년도에요. 네, 그리고 시행은 2024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네. 저희는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25년 8월 6일자로 개정을 했고 네. 이번 본 예산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범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할 예정입니다. 1,500만 원이요. 그 네, 각 그러니까 권역별 500씩 해서 권역별 네, 500씩에서 시범 운영해서 하고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역별 한 개소씩 지금 선정하나 본데요. 예, 읍면동을.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이거를 할 저기가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읍면동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원하면 기획서부터 모든 건 저희 평생학과에서 직접 합니다. 기존에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에 그렇죠. 그건 별도로 하고 네. 별개로 해서 예, 이거를 이제 맞습니다. 평생학습과 주도해서 이게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뭐 취미, 여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 그 외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 어떤 프로그램을 뭐 저희가 이제 계획은 한 6개 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유형은 농업기술센터 연계 창업형, 두 번째는 주민 리더십 역량 강화형, 세 번째는 AI 및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형, 네 번째는 지역 전통 문화 및 사회 참여형, 다섯 번째는 지역 역사와 문화 탐구형, 여섯 번째는 생활 밀착형 일자리 창출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일단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시민들 역량 강화 쪽에 위주가 되는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범 운영하고 이제 이게 잘 시범 운영이 잘 되면 이제 전 확대할 읍면동으로 예정이 확대할 있습니다. 예정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쪽에 이 도서 구입비 예산이 계속 줄고 있나요, 이거? 23년도 대비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2억 9,500이 감해져 있네요. 배달이 도서관도 그렇고 안중 도서관.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도서 구입비라든가 도서관 이제 프로그램비가 많이 감축돼서 이제 시민들이 의원님들께 이제 불편을 이제 호소하셨다고 이제 듣고 또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금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뭐 재능 기부, 비예산 사업 등 자구책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도서관 이용 현황은 지금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용자 수도 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도서 구입비 예산은 지금 계속 줄고 있네요. 이 올해는 어떻게 좀 뭐 반영할 계획, 뭐 협의가 좀 되고 있나요? 기획 예산 파트하고? 저희가 이제 요구는 의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조금 더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 수는 2.419원인데 평택시는 2.1권으로 최하위라고 하위권이라고 하위권 최하위는 아니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표기된 그 경기도 내 도서관 예산 현황도 이게 맞는 건가요? 도서관 예산은
전국 아니 경기도 관내 18이고 네, 맞습니다. 이건 지난 이제 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이제 경기도 통계 자료 갖고 이제 비교해 오신 거고 저희도 예, 교차로 또 확인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그럼 도서관 그 장서 보유 현황도 좀 다른 지자체에 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지금 1인당 장서 수가 이제 경기도 하위권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예산도 좀 줄고 있고 인구가 또 늘고 있기 인구가 때문에 예 이제 인구가 적은 시에 비해서는 이제 더 증액이 돼야 함에도 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 이런 예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도서 구입비도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중앙도서관도 지금 26년 착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고 있는데 예. 시비가 이제 460억 정도 들어가요. 이것도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다,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건 뭐 차질 없이 진행 계획을 현재는 도비를 받아서 네. 설계 작업 중에 있고요. 설계. 예, 내년에 이제 추가로 도비 10억을 더 확보해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 예, 예. 도비를 더 신청하실 계획이에요? 이제 도비를 그러니까 최대 40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까지도 이제 설계까지는 도비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도비 남은 거 하고 시비를 조금 더 추가로 예, 그래서 반영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시 재정 여건이 좀 일사천리로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네요. 그리고 그 연체가 많은가 봐요. 연체가 지금 이 보니까 23년부터 25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1인당 평균 연체 기간이 46.8일, 뭐 47일 막 이렇네요. 요거 부분은 네. 이제 연체가 되어 있으면 시민이 이제 보고 싶은 책을 못 보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이 좀 불편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연체율을 따져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연체율이 가장 많은 이제 배다리 같은 경우가 전체 이제 대출 뭐 60만 권 정도면 1% 그리고 1% 다른 정도요. 도서관들은 이제 0.9% 이하인데 그런데 이제 그 뭐 하루만 늦어도 연체긴 한데 네. 저희가 유의미한 연체로 확인하니까 30일 이상 장기 연체자들만 네. 이제 표로 하다 보니 네. 그 1%에 해당되는 이 3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1인당은 3.6건 정도를 연체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당 평균 연체 비율이 59일 뭐 60일 정도 되니까 실제로 그게 비율이 작다 하더라도 이 책을 필요로 한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연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자로 15회, 전화로 3회, 독촉장 1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에도 연체가 되는 이용자는 연체 관리와 별도로 그 책을 추가로 비치를 해서 책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그런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그게 지금 1% 정도. 근데 이렇게 장기 연체하는 건 그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장기 연체 하시는 분이 1% 정도 되시고요. 그러면 지금 배달이 도서관이 아까 1년에 60만 권? 예. 그 중에 이제 1%만 6천 권 정도 되는 6천 6천 권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것도 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배달이가 가장 많습니까? 비율이 많은 편, 그러니까 대출량이 많으니까 연체도 좀 상대적으로 많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은 뭐 0.4%부터 0.9% 정도까지 연체율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안중도서관도 맞나요? 안중도서관도 1% 정도 됩니까? 네, 지금 그 휴관하고 있고 이런 지금 휴관 부분들, 중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합치다 보니 좀 비율이 많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행감 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보고하고 그 이후로 열심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관리가 잘 돼야 될 건데 지금 보니까 연체자 및 미납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하시는데 문자 발송
안내 문자를 7일 간격으로 15회를 발송을 하네요. 네? 연체가 최대 유선 동료. 네. 야, 이것도 이 엄청난 여기에 행정력 그다음에 비용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자 비용. 네, 네. 6천 건이면 6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1인당 뭐 한 건 예, 거의 그럴 거니까. 그렇습니다. 6천 명에 대한 문자 발송을 15회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시민 의식이 개선돼야 되나? 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파손 훼손 상태가 심한 자료 선별하여 매각 및 세액 수입 처리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거를 어디다 매각을 합니까? 파손되고 심한 상태의 자료를. 아, 이제 이건 제적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신 건데요. 이제 제적이 되는 이제 주요 사례가 도서가 이용 가치를 상실했다거나 또 뭐 개정법이나 개정 교과서 관련 도서들, 뭐 컴퓨터 자료 등 최신성이 유지되는 그 이전판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자료 가치가 없는 건 매각을 하고요. 네. 뭐 약간 뭐 오손이 됐지만 작은 도서관이나 뭐 이런 시민의 도서, 기증이 가능한 도서들 그리고 복본이어서 이제 서가 공간 때문에 뺀 도서 이런 경우들은 재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손 재기증과 매각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서 원부에서 제적한다는 의미의 제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거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데 시민들한테 예, 기증을 한다는 예, 얘기고. 적극적으로 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훼손 상태가 심한 자료는 선별해서 매각하고 세액 수입 막- 처리한다는데 네, 이제 저희가 어디다 매각하나요? 이거 훼손 폐지에다가 매각합니다. 폐지로 처리를 한다. 예, 그런 말씀이군요. 궁금해요. 그다음에 그 안중도서관 200페이지 작은 도서관 활성화 당부. 네, 보면 이제 시립 작은 도서관의 연간 평균 대출 건수가 306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고 이 도서관의 폐기 도서들을 이제 사립 작은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기부해 달라는 이제 그런 건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네. 재기증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1년 동안 그 한 15개간 32회 정도 지금 6천 건 넘게 저희가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재기증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사립 작은 도서관의 이제 대출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제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책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독서 모임이라는 부분으로 좀 이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그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립 작은 도서관에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 네, 그러니까 경기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비예요. 네, 도비가 30%, 시비가 70%. 70%입니다. 이 지금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이제 개소들은 전체에 비해서 이제 일부인데 네, 네. 이런 건 이제 평가해서 지원 받아서 신청 받아서 네. 이렇게 선별하나요? A, B, C 등급을 받으면 등급이, 네, 네.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는데 A부터 C 등급을 받으면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13개소고 그다음에 네. 냉난방비 지원하는 이게 이제 쉼터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9개소. 네, 네. 그다음에 아이돌봄 관련해서도 1개소가 네. 있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 4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선정된 업계소는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데로 바뀌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유지를 하면 계속 받으시지만 또 등급에서 떨어지셔서 뭐 2등급으로 나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못 받으시는데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받겠네요, 그럼. 좀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속성을. 곳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유지를 잘 해서 네. 등급을 높게 받아서 계속 지원을 받는다. 네, 네.
그렇지 않은데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등급에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뭐 그 지원했던 그 부분들이 네.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뭐 그런 평가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예. 또 여기에는 없지만 순회사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순회사서, 예. 네,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인건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사서들을 파견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지원도 하고 있네요. 그 향후 계획에 보면 이제 도서 기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세종도서 선정 구입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연 1회 하고. 예, 요거는 국가에서 예. 그러니까 배포하는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잘 설명하고 이렇게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주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수시로 한다고. 네네. 이게 이제 대상이 이제 도서 지원을 희망하는 사립 작은 도서관 대상으로 신청 후 제공한다고 하는 건데 이 제공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 책들 중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제적이나 폐기되는 도서도 있지만 네. 사실은 시민분들이 저희 쪽으로 기증을 해주시는 책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공공도서관에 중복되는 또 책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들 아까 이제 그 배다리 도서관 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해손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살릴 수 있거나 중복된 도서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목록을 보내드리고 사진하고 목록을 보내드리고 신청을 희망을 받아서. 네 받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지난년도 연속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받겠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작은 거죠. 도서관 대상으로 해서 기증을 한다. 예. 이런 내용이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그 조치 계획 잘 준비해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고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같이 또 의회 보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하고 종합적으로 최재형 의원님께서 다 거의 다 우리 보고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지금 교육국이 7월 28일 날 신설이 됐어요. 참 힘든 국인 것 같아요. 이 행정사무감사 6월달에 인정하고 나서 7월달에 또 그쪽 관련된 평생학습과나 배다리 도서관, 안중도서관은 그 신설되기 전에 복지 쪽에 또 관련돼 가지고 저기 업무 보고를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 또 업무 보고도 또 했어요. 8월달에. 그리고 또 9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또 지금 조치 사항에 대해서 또 업무 보고 형태로 또 하고 이거 매달 거의 뭐 지금 업무 보고 형태로 있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 뭐 계속 매번 반복되는 아주 아마 우리 부서장님께서 머릿속에서 아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아마 그럴 사항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제 한 20 이 교육국이 18건 정도 이 지적 사항이나 뭐 시정 조치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관한 거 따지고 뭐 삭제한 거 따지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배다리 도서관하고 안중도서관은 좀 중첩되는 부분이 거의 뭐 똑같고요. 특성상 뭐 업무 관련돼서 교육 청소년과야 저희 쪽 소관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업무가 계속 이어졌던 거고 이 부서별로 따지고 보면은 이 저희가 이제 이 연말에 어떻게든 이제 그 익년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갖고 편성을 해서 잘 진행을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해서 문제없게 진행을 하면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변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요구하는 요구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담을 수는 없겠죠.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책을 뭐 웬만한 거 다 구비해가지고 다 해놓으면 뭐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효율성 있게
작은 도서관도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 과연 작은 도서관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가, 잘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뭐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잘 효율적 있게 잘 시민들이 원하는 책자를 잘 구비해서 그걸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뭐 양이 많다고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고민해 가지고 뭐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면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이 뭐 배달이 도서관, 안중 도서관, 평생 학습사 다 교육하고 관련돼 있고, 우리 뭐 직접 또 이 책을 또 워낙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근에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그거에 접한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또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관련돼서 올해 사업 뭐 업무 보고 하신 거, 하반기에 업무 보고 하신 거대로 또 상반기에 업무 보고, 그때는 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 하셨겠지만 잘 진행하셔가지고 추후에 뭐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뭐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 오늘 보고 잘 받았고, 이렇게 오늘 이 책자 타입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뭐 계속 우리도 이제 이렇게 타 지자체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이 업무 보고를 좀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올해는 지금 9월달에 불가피하게 이 추경에 이해 추경 때 요때 이제 업무 보고 요 행정 조치 관련돼 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지만,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만, 이게 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업무 보고 받을 때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불가피하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테지만 이제 추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6월달에 하고 7월달에 이 업무 보고 때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까지 같이 받아야 뭐 시간도 단축되고 저희들한테도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저는 뭐 이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185페이지에 장학관 관련 그 입사생 선발 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학업 성적이 50, 생활 정도가 50, 50대 50인데 지금 그동안 수년간 이 장학관 선발 기준에 의해서 들어간 그 통계치를 볼 때 어느 부분 쪽에 50대 50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선발되는 학생들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느 쪽에 더 비중이 많이 더 들어가나요? 생활 정도예요? 아니면 학업 성적이에요? 이거를 물어보는 건 우리가 장학금을 만든 게 학업을 우수생을 뽑기 위한 거냐, 아니면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치나 이런 걸 내본 적이 있나요? 뭐 이제 그 자료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볼 텐데 이게 이제 선발 기준이 이제 100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학업 성적이 50이고 생활 정도가 이제 50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와 예, 있는데 나와 있는 대로이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더 먼저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단 이제 생활 정도에서 이제 그 순위가 동점자일 경우에는 네. 1순위가 생활 정도고, 이제 김혜영 그건 1순위. 예, 김혜영 위원장님 그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다자녀에 대한 부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앞서서 이제 순위를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 이제 평택의 이제 아이들이 이게 공공으로 운영하는 장학관이다 보니까 이제 생활 정도가 이제 순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생활 정도가 이제 1순위로 네. 지금
그렇죠. 예, 어쨌든 되고 이 있습니다. 장학관은 성적 순보다는 어떤 생활 정도나 어떤 상황 정도에 더 우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적 같은 경우는 뭐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순위를 정했다는 것은 저는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장학생 그 장학금 그뭐 출연 동의안에서도 봤듯이 거기서도 역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장학재단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쪽에 더 역점을 두느냐에 대한 것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상황을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작은 도서관 활성화 많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가 79개에서 13개 개소가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경기도와 함께 네,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등급이 나옵니다. 평가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네, 그럼 5,692만 원을 13개소에 나눠주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조금씩 차등 지급입니다. 차등지 그것도 이제 네, 순위에 한 따라서 1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해서 무더위나 혹한기 쉼터로 지정해서 이것도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음. 이제 그 도서관은 그러니까 지원이 그걸 운영을 되는 하는 네네 거죠? 예. 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올해 하셨으면 내년에 안 하시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조금씩 성장 달라집니다. 기준을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주로 좀 새로 짓는 그런 아파트들은 그런 더위나 이런 거에 잘 지어졌는데 아파트는 음. 요 냉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되죠? 네.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받을 정도면 외부에 나가 있거나 네, 조금 네. 어려운 데지 예. 현재 있는 그런 시설이 된 곳은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 네네네. 그다음에 아이 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는 한 개소네요. 지금 그 공립이 3년 전부터 시작한 23년도에 시작한 공립이 두 군데고요. 네, 사립은 지난해부터 24년도부터 시작해서 1개소인데 네, 지금 올해 2026년도 아이돌봄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공립이 두 군데 그리고 사립이 두 군데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경기도에 일단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 한 2월 달부터 그러니까 거의 12월 달까지 네, 매일 5시간씩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관리나 운영에서 조금 힘든 측면들이 있어서 네, 네. 아직까지 많은 곳들이 지원하는 예, 지원은 하고 있지 않은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더 이제 관심을 보여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주로 여기서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저학년들. 네, 그러니까 매일 5시간씩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회 사서 이분이 그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돌면서 그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나 보죠?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프로그램을 하고. 운영하시기도 하고 아. 아니면 책 정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시기도 하고요.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분이 운영도 같이 하시지만 거기에 있는 운영자라든가 대표자분들의 교육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분이 79개를 다 도는 아니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어. 요것도 그러니까 미리 신청하신 신청한 곳, 곳에. 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3개소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 5일에 그러니까 이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틀씩. 그래서 202페이지 보면
그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새로 개정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등록 취소 혹은 폐관할 경우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에는 없던 게 신설된 거네요. 아, 지금 이제 음. 그러니까 이때 그 지금 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도서관법이 24년부터 25년 사이에 네. 개정이 되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아직 그러니까 그 법 바뀐 거를 그러니까 개정을 예, 안 해서. 작은 도서관 조례에 아직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할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신설되는 부분들을 그냥 사례로 하나 보여줬는데 네. 전부 개정의 일환으로 지금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원님들께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등록 취소는 본인들이 등록을 취소하는 거의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저희들보다는 음. 네, 그러니까 본인들 본인들이 스스로가. 사정에 의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폐관도 네, 어쨌든 본인들은 좋은 뜻에서 했는데 또 스스로 취소하거나 폐관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운영이 잘 안 되지만 모양만 작은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고 네. 이런데 그 작은 도서관을 잘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묘를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간담회라든가 네.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민간에서 그러니까 공립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지만 일단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등록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본인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조금 나서줘야 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서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인가를 해줬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관리가 필요하고 네, 네, 네. 그에 대한 역할을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좀 해줘야지. 네. 의욕과 또 아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네, 있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간담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 분도 한편으로 좀 지원해주면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없는 상태에서 하라기만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네, 네, 근데 어차피 좋은 뜻에서 이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해서 79개가 됐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네, 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더 세워보시고 네, 네, 촘촘하게 해서 이왕 있는 거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지난 6월에 실시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한 18건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의 의원님들이 많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이 지난 7월 28일 날 우리가 신설돼서 8월 6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했는데 교육국은 우리 교육 정책과 전문성 연수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는 교육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맞춤형 우리 그 진학 프로그램 지원하고 평생학습센터 기반 조성 좀 마련해 주시고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 도서관 구축을 좀 연결해서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 체험 연계 구축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변화되는 큰 성과가 될 수 있는 교육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근본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 임시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